오늘도 우주론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시 기억을 되살리면 일반 성대론 나온 이후에 우주 관측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항들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우주가 팽창을 한다. 또 하나는 팽창하는 패턴을 봤더니 허블 법칙에 의해서 기술이 됐는데, 허블 법칙이 이야기하는 바가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이고, 그 사실로부터 우주의 팽창이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한 식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랬죠.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팽창하는 우주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얻은 결론이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이라는 종류의 매트릭으로 우리 우주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고요.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가 하나의 매트릭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는 여러 매트릭들을 묶은 집단인데,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 패밀리에 들어오는 파라미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우주가 열린 우주냐 닫힌 우주냐 플랫한 우주냐를 기술하는 K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는 0. 그 다음에 K가 고정된 상태에서 우주의 팽창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스케일 팩터라고 코스몰로지컬 타임에 의존하는 함수 A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죠. 지금까지 얘기한 범위에서는 저 A라는 함수는 팽창하려면 증가 함수기만 하면 되고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이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팽창하는지를 결정을 하고 싶으면 우리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기 조건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좁게 보면 매터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로부터 이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패밀리의 수많은 매트릭 중에서 특정 매트릭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정식을 푸느냐, 일반 상대론에서 방정식이 몇 개 없잖아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야죠. 우주론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 푸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우주의 매터 또는 에너지 분포를 퍼펙트 플루이드로 근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주론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언급했지만 물질이나 에너지 밀도가 좀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고 할 테지만 아주 넓은 스케일에서 킬로파섹 넘어가서 메가파섹 정도까지 가서 큰 스케일에서 평균을 내면 퍼펙트 플루이드라는 근사가 나쁘지 않은 근사가 되고요. 퍼펙트 플루이드의 일반적인 정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텐데,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밀도와 압력의 합과 속도 벡터 디렉트 프로덕트한 모형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매트릭에 압력 곱해진 텀이 하나 또 있고요. 이 속도에 해당되는 U라는 벡터가 타임 방향을 가리키는 특정 프레임에서 4x4 매트릭스식으로 적으면 타임 컴포넌트는 밀도, 스페이셜 컴포넌트는 다이고널한 엔트리들 따라서 압력 나오는 식으로 적힌다는 것도 기억을 할 거고요. 저 속도가 정의하는 코무빙 프레임, 우주론 셋업에서는 코스몰로지컬 프레임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텐데, 그 프레임에서는 명시적으로 아이소트로픽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세 방향에 대해서는 등방성이 있는 거죠. 코스몰로지컬 프레임은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의 타임 방향의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 U라는 벡터를 이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코디네이트에서 적으면 타임 방향 매트릭 모양도 충분히 간단히 되어 있으니까 그냥 타임 트랜슬레이션에 해당이 되겠죠. 이 타임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킬링 벡터는 당연히 아닙니다.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가 공간 방향 앞에 붙어 있으니까. 반면에 이 공간 방향 매트릭은 플래시든 클로스든 오픈이든 상관없이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성질이 있고요. 킬링 벡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 팩터도 시간만의 함수고 공간 좌표에 의존할 수 없었고, 역시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조건을 계속 끌고 가려면 아이디얼 플루이드에 등장하는 밀도와 압력도 다 시간에 관한 함수일 수는 있어도 공간 좌표에는 의존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근사예요. 좀 작은 스케일에서 보면 우주의 특정 지역은 밀도가 좀 더 높고 특정 지역은 밀도가 더 낮고 압력도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할 수 있지만, 아주 넓은 스케일에서 평균을 내면 우주 대부분 지역에서 밀도와 압력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산해서 종종 써먹을 결과가 저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트레이스를 취하면 마이너스 로 더하기 3배의 압력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도 전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뭐 아이디얼 플루이드라는 일반적인 템플레이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금 다른 에너지 모멘텀 분포가 있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우주론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매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나 돌덩어리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매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레디에이션은 말 그대로 전자기파. 그 다음에 매터와 레디에이션에 둘 다 넣을 수 없지만 우주 전역에 골고루 깔려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는 베큐um 에너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따지자면 매터도 사실 보이는 매터만 있으란 보장은 없고 잘 안 보이는 매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다크 매터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매터는 뭐 잘 보이는 매터든 다크 매터든 상관없이 더스트 취급을 할 겁니다. 더스트는 그냥 먼지라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것도 나름 전문 용어인데요. 인터랙션을 싹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점입자들이 여러 개가 다 따로따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더스트의 정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압력이 0이어야겠죠. 인터랙션은 어떤 식으로 압력에서 올 테니까. 반면에 레디에이션을 아이디얼 플루이드로 분사를 할 때는 압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계수가 앞에 3분의 1이 붙긴 하지만 압력이랑 밀도가 같은 오더니까요. 이 압력이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특수장대론 할 때부터 이미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규먼트 하나가 뭐였냐면, 아주 일반적으로 전자기 장애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이런 식으로 적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아이소트로픽한 전자기파 분포가 있으면 아이디얼 플루이드로 취급할 수 있다고 했고, 아이디얼 플루이드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트레이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힌다는 사실과 등방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자기파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트레이스는 항상 0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압력과 에너지 밀도의 비례 관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사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주론에서 레디에이션을 고려한다는 거는 우리 우주가 레디에이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얼마나 자세히 공부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바디라는 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개체지만 실험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대부분 실제로 관측되는 물체들의 스펙트럼은 블랙바디 스펙트럼이랑 비슷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우주론 입장에서는 우리 우주가 굉장히 좋은 블랙바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바깥으로 새 나갈 수도 없고, 우주의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크게 다르지도 않고, 초기 우주에서 뭐 복잡한 일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평형 상태에 이를 얻고 우주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하다면 우주는 굉장히 좋은 블랙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관련된 성질들을 뭐 지금 다 유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전에 어디서 한 번쯤은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결과를 인용을 하면요. 에너지는 온도의 사승에 비례하고 부피에 비례하고요. 여기 시그마라는 숫자는 그냥 비례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뭔가 다른 비례상수가 하나가 있고 온도의 상승과 부피에 비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압력은 에너지와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에서 계산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열통계 물리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배운 사람들 기준으로 압력이 에너지, 부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기억들 하나요? 단위만 대충 맞춰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데 답은 이렇게 됩니다. 단열 과정,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프로세스에서 에너지를 볼륨으로 편미분한 게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로부터 밀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밀도는 by definition 에너지 나누기 볼륨이니까 밀도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에너지가 분모에 볼륨이 분자에 들어오고요. 방금 전에 언급했던 압력의 정의를 가져오면 에너지와 볼륨은 밖에서 기다리고 압력을 미분으로 쓸 수 있고요. 이 미분의 모양과 그 앞에 붙은 볼륨 에너지 팩터를 보면 로그 대 로그로 미분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력하게 나오는 편미분들이 항상 그렇지만 뭘 고정시키고 편미분하느냐에 주의하지 않으면 좀 결과를 잘못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 T의 3승과 B를 보조를 맞춰서 묶어주면 좋겠어요. 에너지는 원래 T의 4승에 비례하는데 에너지가 T의 4승 곱하기 볼륨에 비례하지만 볼륨의 4분의 3승 다시 볼륨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분해를 하면 이 앞에 붙어있는 T4승과 볼륨의 3분의 4승은 조합해서 엔트로피의 적당한 파워가 되죠. 따라서 엔트로피를 고정하는 편미분에서는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볼륨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다시 볼륨으로 미분하는 것만 중요한 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대로 3분의 1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아이디얼 플루이드는 베큐um 에너지인데요. 베큐um 에너지는 우주상수라고 우주상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아인슈타인 텐서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 곱하기 8배 파이 g가 된다는 건데 우주상수는 바이 데피니션 좌변의 아인슈타인 텐서 플러스 람다 곱하기 GAB 여기서 GAB는 매트릭이고요. 그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변으로 넘겨서 아인슈타인 텐서는 8배 파이 G 에너지 모멘텀 텐서 빼기 람다 곱하기 매트릭 이렇게 적히는데요. 매트릭 컴패터블한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텀이 들어와도 방정식의 구조를 크게 망가뜨리거나 하지 않는데요. 우주론에서 보통 취하는 관점은 이 우주상수를 일종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텀도 뭔가 베큐um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그 베큐um 에너지가 기여하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주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저 람다는 상수니까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매트릭의 상수배가 되도록 이론적으로 상정을 해준 거죠. 저런 게 진짜로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지는 실험이랑 비교해서 판단할 일이고요. 근데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매트릭과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아이디얼 플루이드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일반적인 구조랑 비교를 하면 밀도 로는 압력 P와 서로 반대 부호로 연결이 되고요. 에너지 밀도가 람다 나누기 8배 파이 G가 됩니다. 근데 값이 얼마냐 보다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로가 마이너스 P에 비례하기 때문에 둘 다 0이 아니라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매터나 레디에이션이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구현한 어떤 물질들도 압력이나 밀도가 음수값을 잘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우주상수라는 게 존재해서 베큐um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면 그 베큐um 에너지에 의한 우주의 진화는 매터나 레디에이션에 의한 우주의 진화랑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